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종자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종자연구단지가 완공돼 관련 산업에 도약이 기대됩니다. 현금 보상을 중단하는 조례가 발의되면서 전주 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또 거부됐습니다. 주민들의 반입 거부 권한이 논란입니다. 무주와 장수 등 6개의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검찰이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수천억의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에서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제 아침 9시부터 문영표 이사장 사무실을 비롯해 핵심 부서들을 중심으로 8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외압을 받았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기업이 합쳐질 때 당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3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정유라 씨를 지원해준 삼성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연금을 압박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단은 지난 30년 동안 사랑받아온 국민연금 제도가 더 한층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영표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번 수사가 향후 전국의 흐름과 공단 운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시국선언 속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만의 유쾌한 풍자로 또 날카로운 언어로 현 시국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힘차게 콩주머니를 던지자 박이 터지고 박근혜 하야 현수막이 등장합니다. 고등학생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현장. 손에 든 피켓마다 현 시국에 대한 재기발랄한 풍자와 비판이 담겼습니다. 학생들은 국정농단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등 날 바꾸기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나 거리로 나왔다며 시국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는 억지로 버티기엔 1분 1초가 아깝고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은 부끄럽습니다. 학생들은 비리로 얼룩진 입시 제도와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늘 책을 붙들고 시험 기간만 되면 잠도 줄여가며 공부하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전주와 완주 지역 24개 고등학교 회장단이 직접 기획한 집회에는 수능을 마친 고3 등 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또래들의 세월호 사건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자보로 촛불 집회로 시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부도 물론 중요하고 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청소년들도 이만큼 지금 사회 문제점이 청소년들도 이렇게 자각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가는 동맹 휴업으로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합니다. 오는 25일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동맹 휴업에 나서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예비교사인 전주교대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도내 14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장단도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국정교과서는 지필진과 지필 방향조차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교과서라며 지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등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있다는 전주문화방송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김관영 의원의 해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이 주도한 법안은 사회적 공감대보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의존한 채 추진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입니다. 김관영 의원 측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송화진 지사와 새만금 개발청에 여러 차례 상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 해당 법안을 담당한 보좌관은 이를 부정합니다. 발의 전에 혹시 이제 뭐 어디 전라북도나 뭐 새만금청이나 이런 데와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김관영 의원은 19대 때부터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당시 같은 당이었던 이춘석 의원과도 논의했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남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새만금의 개발법이 내국인 카지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순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김 의원 측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의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여당에다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현타를 파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거니와 얘기를 해도 새누리당도 먹히지도 않고. 중요 사안을 민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온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와대의 비민주적 행태를 이용해 입법화하려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과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각각 성명을 내고 김관영 의원을 향해 내국인 카지노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안전수석 역할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송화진 지사가 예산 확보와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며 새만금 개발청장의 경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개발청이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 새만금 공사에 도내 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하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송 지사는 또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 배경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이병국 현 새만금 개발청장이 당시 상황을 솔직히 말하지 않은 것도 못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5천억 원대의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공사가 결국 외지업체의 잔치가 될 전망입니다. 조달청이 최근 새만금 남북 2축 도로공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접수한 결과 도내 업체들의 컨소시움 지분율은 평균 5%에서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대우나 포스코, 대림 등 대기업들은 도내 업체 대신 전남이나 충남 업체를 대거 참여시켜 발주처인 새만금 개발청의 지역업체 참여 권고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쓰레기 처리장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 거부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툭하면 반입 거부 권한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전주 시내 거리를 청소하는 진공 노면 쓰레기차 10여 대가 멈춰섰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감시 요원들이 일반 쓰레기에 재활용 쓰레기가 섞여 있다며 반입을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의회가 현금 보상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보일 수 있겠다는 논지를 보여드렸고 이틀 동안 보여드렸으니까.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 시설에는 주민 감시 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 2004년 인근 주민들과 피해 보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민들에게 법이 정한 반입 검사 권한에 더해 회차 조치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지난 2014년 15차례, 올해도 3차례나 반입을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칙에 충실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시는 선진지 시찰 예산 삭감 등 주민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본인들한테 요구사항이 간섭 안 될 때 신뢰 행사를 했죠. 현금 보상을 중단하는 조례안 통과가 다음 달 결정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조례안 통과 시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농업의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종자 씨앗입니다. 현재는 외국의 기술을 의존하다 보니 막대한 로열티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김제 종자연구단지가 완공돼 국내 종자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여의 공사 끝에 김제시 103년 54헥타르의 부지에 민간 육종연구단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중심으로 내년까지 16개 민간 기업이 입주해 막대한 로열티를 부담하는 종자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종자산업을 통한 세계적인 농업의 메카가 전북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선두권을 달리던 국내 종자산업은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대부분 외국의 종자 기술력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중국과 동남아 인구 증가로 막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어 내수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기 비용은 투자 비용은 많이 좀 소요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 좋은 종자만 개발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전라북도는 김제 연구단지와 전주의 농촌진흥청, 정읍의 방사선 육종연구센터를 종자 삼각벨트로 연결해 전북을 종자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오고 약 4,4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국내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아직 협소한 부지와 본사가 아닌 연구소 중심의 업체 이전으로 지역 인재 채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32개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허남조 의원은 올해 전라북도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가 올해 팔도 먹거리 장터 운영과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 등 32개 사업에 32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착수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사장으로 정작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와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가 2004년 양여 조건 충족과 롯데와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송 지사는 2004년 전주시 요청에 따라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양여할 때 민자로 호텔과 컨벤션, 쇼핑센터를 짓기로 한 약속 문제와 김승수 시장이 민자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때 롯데와 맺은 계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다음 주쯤 전주시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두 가지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종합경기장 개발이 김승수 시장의 뜻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부채 과다로 도민 1인당 81만 원꼴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통합부채는 1조 5,100억 원 정도로 이를 도민수로 나누면 1인당 81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부채 가운데는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의 부채가 5,200억 원으로 전체의 30%를 넘었으며 부채 비율이 390%로 전국 공기업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성추문을 포함한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육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모두 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명보다 20% 증가했고 2014년 21명과 비교하면 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당한 교육 공무원은 2014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계속된 인구 증가로 인구 10만 시대 실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시설원예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특화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년 사이 225명이 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완주군의 인구는 9만 5,500명을 넘었고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등이 이어지면서 인구 증가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봉동의 경우 올 11월 중 아파트 입주로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인구 10만 명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시가 시설원예 지역 특화 장목을 기존 3개 품목에서 8개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딸기와 감자, 상추, 방울토마토, 수박으로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예산 지원도 확대돼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시는 지역 특화 전략 품목 확대를 통해 시설 원예 경쟁력 강화로 규모와 전업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국비와 시비 18억 원을 들여 황등면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1층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2층에는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부안군이 중국 문화원 안에 미소책방을 개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관한 미소책방에는 중국 역사와 문화, 여행지 소개 등의 관련 서적을 비치했으며 군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미소책방을 통해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철 사랑의 김치 나오는 행사가 시군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수군 자원봉사센터는 김치 500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으며 정읍시 새마을회도 사흘간 7톤이 넘는 김치를 담가 독거노인 가구와 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0회 전북 청소년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30일까지 진안 마이골 작은 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의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살풀이 춤의 보유자인 고 임해방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오는 27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마련됩니다. 임실군은 모레부터 사흘간 고추 가공센터에서 제1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전북도는 내일부터 이틀간 도청 광장에서 김장 준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무주군은 오늘 군청 차 쉼터 1층에서 사랑 나눔 먹거리 장터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피파 U20 월드컵 대회를 함께 준비할 자원봉사자를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음악과 놀이 등 다양한 분야를 결합한 예술체험 페스티벌이 오는 26일까지 완주 공동창조 공간 루예에서 열립니다.